2차 전지하고 자동차는 사실 우리 시장의 이제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업황의 지속적인 부진이 배경이 되면서 우리 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상승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2차 전지나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간 동안 약 44%의 수익률이 있었고요. 반면에 현대차는 22%, LG엔솔은 3%,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모두 다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한 언더퍼폼의 수익률이었는데요. 그래서 현 시점에 2차 전지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동안의 상대적 약세, 그동안의 부진, 그동안의 언더퍼폼의 수익률 회복이 기대되는 것 아닌가? 그 정도의 회복 랠리를 기대할 수는 있는 것 아닌가? 실적 턴어라운드라든지 관세 협상의 우려 요인 제거 등 단기 모멘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면 이제부터 2차 전지나 자동차를 시장의 중심에 놓고 바라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생 김진입니다. 저의 투자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더 깊게 여러분들과 공유해보는 주식 필살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섹터의 강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비중은 굉장히 높은 섹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워낙 주가가 부진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장의 아픈 손가락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아픈 손가락이었던 2차 전지 자동차가 급등을 하면서 지난주부터 증시는 더 강한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필살기 시간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시장 전체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2차 전지 자동차 섹터의 상승의 의미와 각각의 투자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피디님 시작해 보실까요? 2차 전지와 자동차의 상승은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로 직전의 경험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2차 전지나 자동차의 상승을 오히려 조금 부정적인 시장 경고의 시그널로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8월을 좀 돌이켜보면 그때도 결국 2차 전지 자동차가 한 차례 강한 반전의 회복 상승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 2차 전지와 자동차의 상승이 실질적으로 보면 시장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 끝물이었습니다. 8월에는요, 지난주처럼 이들 종목들의 상승 전환이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들의 반전 상승이 종료가 되면서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조정이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승의 끝물이었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들이 지난주에 보여줬던 시장 전체에 대한 영향력은 지난 8월보다 훨씬 더 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건 2차 전지 주식입니다. 지난 8월보다 현재 훨씬 더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지난 8월에 고점을 상향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종목별로 일정 정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추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8월보다 더 훨씬 더 강한, 그래서 신뢰할 만한 단기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난 8월과 같은 상승의 끝물, 그래서 시장의 상승이 돌고 돌아서 2차 전지 자동차까지 상승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조정을 이어갔다, 이런 위험 시그널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시장에서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2차 전지 자동차도 최소한 기존의 부진 추세는 벗어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시장에서 그동안 가장 부진했던 종목들조차 개선되고 있는 것이니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상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의 상승 전환의 이유는 무엇이고 이후 어떤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2차 전지 같은 경우 워낙 많은 분들이 많이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그동안 보면 2차 전지는 거의 다룬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2차 전지의 상승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가타부타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뭐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가장 직접적인 지난주의 상승의 모멘텀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이라고 하는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조금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직접적인데요. 2차 전지는 이 관세 협상 타결이 재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조금 애매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른 상승 모멘텀이 있을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현재 강한 상승 반전의 배경에는 북미 지역의 ESS 수요 증대라는 업황상의 기대 요소로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기업들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을 보게 되면 ESS 부분은 분명히 실적 전망치의 상향 조정을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전체로 보게 되면 2차 전지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 2026년부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요, 이 실적 전망이라는 것처럼 정말 불확실하고 믿지 못할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이렇게 딱 삼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관세 협상 기대감, ESS 수요 증대 기대감, 그래서 2026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일단 주가 반전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의 기본 배경에 부진했던 2차 전지 기업 실적의 회복을 기대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현재 주가 상승의 배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섹터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주가 상승의 배경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이슈가 보다 더 직접적인 상승의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내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나 기아의 경우 25%의 관세를 감안하면 현대차는 한 6.3조 그리고 기아는 한 4.2조 정도의 연간 영업 손실이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만일 이 관세가 15%로 조정되게 되면 관세로 인한 예상 영업 손실이 현대차는 3.2조, 기아는 2.0조 원으로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거기에 또 그동안 보면 일본, 유럽 자동차들은 관세가 15%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의 약화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관세 협상이 타결되게 되면 이 부분도 해소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다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직접적으로 주가 반전의 모멘텀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차 전지와 같은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영업 손실 감소가 분명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별로 편차가 좀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2026년, 2027년 실적 전망이 특별히 개선되는 컨센서스는 아닙니다. 일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26년, 27년 순이익이 25년, 24년에 비해서 역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는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기본 배경이라고 한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로 인한 보다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이 주가 반전의 배경이 되고 있고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자동차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2차 전지하고 자동차는 사실 우리 시장의 이제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업황의 지속적인 부진이 배경이 되면서 우리 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상승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2차 전지나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추세를 보면 앞서 보았듯이 분명히 신뢰할 수 있어 보이는 반전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용적으로도 보면 개선이 기대되는 요인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2차 전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승은 상승 전환 그리고 회복의 관점으로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코스피, 현대차, LG엔솔 그리고 삼성 SDI를 한 화면에 그려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간 동안 약 한 44%의 수익률이 있었고요. 반면에 현대차는 22%, LG엔솔은 3%,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 다 느끼셨던 것처럼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한 언더퍼폼의 수익률이었는데요. 그래서 현 시점에 2차 전지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동안의 상대적 약세, 그동안의 부진, 그동안의 언더퍼폼의 수익률 회복이 기대되는 것 아닌가? 그 정도의 회복 랠리를 기대할 수는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나 자동차나 실적 턴어라운드라든지 관세 협상의 우려 요인 제거 등 단기 모멘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면 이제부터 2차 전지나 자동차를 시장의 중심에 놓고 바라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앞서 보았던 내용들이 전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승 모멘텀이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적 전망 자체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단기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전체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면 수익률 회복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러면 무조건 바이앤홀드 전략보다는 트레이딩이 가미된 전략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신에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는 10개의 손가락 중에서 아픈 손가락 한 2개가 있었는데 이게 대충 다 나은 거죠. 이 정도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아픈 손가락 2개가 다 나았다고 하면 제가 손을 쓸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지겠죠. 마찬가지로 시장 전체로 보면은 긍정적인 흐름이 조금은 더 크게 의미 있게 내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필살기 시간에는 지난주 급격하게 상승했던 2차 전지, 자동차의 상승 배경, 그리고 상승 의미, 그랬을 때 개별 산업 관점에서 주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시장 전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 이야기가 당연히 정답은 아니겠죠. 하지만 많이 고민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투자를 늘 응원한다 말씀드리면서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었습니다. 그러면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